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다들 컨디션 어떠신가요? 구려요. 저는 완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일어난 지 지금 몇 분 되지 않았고 요즘 3시에 자서 1시에 일어나는 그 겨울잠 저랑 생활 똑같으시네요. 개백수 겨울잠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나름 좋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쩐지 오늘 피부가 반딱반딱해요. 그럼요. 또 꾹꾹꾹로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을 꾹꾹꾹에 쏟아넣고 왔거든요. 이게 녹음이어서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정말 아쉬울 지경이네요. 아쉽네요. 왜 그리시죠? 저요? 왜냐면은요. 오늘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아이고. 앞전에 기말고사를 한 과목 치르고 왔는데 공부를 안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점수를 받아보면 나쁠 것 같아서 기분이 구리고요. 아니 근데 시험 기간 치고 몰골이 너무 좋으신데요. 머리도 감으신 것 같고. 머리 감았죠. 아니, 충격적이야. 전 머리 안 감는 거 좀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스스로가. 시험 기간 국룰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꾀제제 아닌가요? 저는 머리 안 감고 모자 쓰는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은 안 닦을지언정 머리는 닦는. 아, 점수를 살짝 놓치더라도 머리를 감는다. 네? 저는 끝까지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집어넣어 할 때까지 종이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 그래서 머리 감기를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명론자라서 운명에 제 성적을 맡기는 편이라. 질문하신 빼미님은요? 아니 지금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 솔직하게 어떤 마음에 대답을 드는 솔직하지 대답이. 않았어요. 뭐가 머리를 그럼 제가 어떻게 잘 뭐 안 감는 욕이라도 거죠? 해야 할까요? 네네네. 지금 저의 기분을 네네네. 삐 처리하고 어떻게 팥빵 정지 한번 먹어봐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신박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저 빼미의 소개작이 관련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음흠. 바로 이제 제목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제 추천작으로 골랐습니다. 와우. 리키 제바이스가 감독 겸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인데요. 코미디에 로맨스 한 스푼이 담긴 굉장히 유쾌한 작품이에요. 사실 이게 2009년 되게 오래된 작품인데 제가 왜 가져왔냐고 하면 최애 작품을 하나 뽑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작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발명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가감없이 신랄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오프닝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내재화돼 있지 않나. 해보세요. 아니 억울해. 해보세요. 해보셔야죠. 줄거리를 소개해보자면 어머. 이렇게 맨날 우리만 당하는 삶. 듣고 계시죠? 이거 자르면 안 돼요? 리키 제바이스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네네 마크. 어머. 왜요? 감독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오, 충격이네. 보통 이런 약간 B급 감성은 보통 감독 본인이. 겸 주연이 경우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자면 세계관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거짓말이 없는 세계관을 사는 주인공이 어느 날 돌연변이처럼 내구조가 바뀌어서 혼자 거짓말을 가능한 인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면서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말이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보면서 라미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 리버스 버전 같았어요. 근데 어떠신가요? 이런 세상이 있다면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살아보고 싶기는 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초능력 뭐 갖고 싶어 하면은 저는 좀 꿰뚫어보는 자의 역할이 항상 좀 탐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거짓말을 아예 하지 못하니까 뭔가 괜히 힘 뺄 일이 없을 것 같고 뭐 더 속상하겠지만 돌려 말한다고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일단 저런 세상에서만 살아보고 싶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긴 한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볼 수도 있는데 살아볼래? 하면은 저는 무조건 살아볼 것 같아요. 체험권을 준다면 살아보겠다. 단기 임대 하시겠다는 거죠? 더 좋으면 연장하고.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만 그럼 거짓말이 가능한 마크 같은 상황이요. 안 그러면 나도
거짓말을 못하는. 저도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모두 거짓말 못하는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도 살아보고 싶어요. 오. 뭐죠 이 반응? 저는 보면서 저런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상이.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만 말할 수 있다니. 머리 안 써도 되고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일주일 살고 상처받아서 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전 이 영화 보는 내내 혼잣말로 어떡해? 너무 상처다. 어떡해? 눈물 난다. 계속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모두 세게 말하니까 저도 강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 세계관에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주인공 상처 받잖아요 계속. 자살하려고도 하고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렇네요. 완전 상처 받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지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주인공도 계속 슬퍼하고. 근데 좀 더 강해질 것 같긴 해요. 모두가 그렇게 세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쵸. 저는 저도 거짓말을 못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가능하고 세상은 거짓말이 없다 하면 한번 그렇게는 살아보고 싶어요. 왜요? 차이가 뭐예요?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초능력자로 살고 싶다는. 그러니까 전부가 그런 세상이면 어떨까 궁금해서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거짓말 필요하다.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좋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말하기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요. 달갑진 않아요 이 세계관이. 왜냐면 저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걸 제가 3가지를 뽑아왔는데 1번 데이트 장면, 2번 광고, 그다음에 3번 영화라는 거의 개념.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일단 데이트 할 때부터 보면 소개팅 완전 절망편 아닌가요? 사실? 그쵸. 절망편. 첫 만남 절망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솔로 빌런 수준의 그게 근데 정상적인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정상적이 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신박했어요. 뭔가 첫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 여자는 난 너에게 관심 없어 라는 말을 되게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알았어 일단 오케이 하고 그냥 계속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이 남자 별론데?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직접 해보면은 얘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내가 얘를 마음에 들어 하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이 사람 말,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딱 잘라서 너는 이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구나.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어요. 물론 상처받고 울겠지만. 저도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소개팅 같은 게 제일 남의 속마음 모르겠어서 미쳐버리겠는 부분이어서 내가 절망의 소개팅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뭐 좋게 볼 수 있었는데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당신은 너무 뚱뚱하고 코가 못생겨서 싫어요. 저는 당신에게 아까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자존감이 뚝뚝뚝 내려갈 것 같아요. 그쵸. 없던 자존감도 만들어서 떨구는 느낌? 그래서 진짜 이거는 잔인하다. 왜냐면은 잔인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안 듣고 살아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 여기 진짜 빡세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광고 있잖아요. 네. 광고에서 보통 우리 걸 사게 만드는 게 광고의 목적이니까 막 온갖 좋은 프리미엄 그런 미사여구를 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명한 코카콜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갈색 설탕물 이렇게 해놓고 맛있습니다. 근데 건강에는 안 좋아요. 뭐 이러는데 맞아. 유명한 코카콜라 하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게 권력? 유명하다는 건 팩트라는 거잖아. 그쵸. 권력? 그래서 광고가 왜 존재하지? 저 세계관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꾸며낸 말이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 직업도 약간 방금 써머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하필 영화제자. 은행원일 수도 있고 막 마케터일 수도 있고 한데 하필 영화제자. 근데 영화가 다큐밖에 없어. 14세기 대흑사병 16세기 미치겠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연도별로 그냥 네오님 이 세계관 가시면 성공해서 떼돈 벌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최고인 세상이죠. 통일되는 것보다 저는 더 갈 수 있어요. 블루오션. 지금 여기 흑사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14세기 대흑사병 노잼이다 하는데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알아요? 네오님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서머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죠? 왜냐면 상상을 실제였다고 믿으니까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엔. 아,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맞네. 제가 성공하는 세계는 어딘가엔 있어야죠. 예? 이 세계에 있잖아요. 이 세계는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 당신 뿌락치였어. 거짓말 다 들켰다. 안 울어요? 되겠다. 저 거기 안 살래요. 지금 방금 상처받았어. 그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래서 신기했던 게 주인공이 밤에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잖아요. 이 세계에서 TV 볼 일이 있나? TV엔 뭐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다 꾸며진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있었던 일만 역사책처럼 나열을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연기도 못해서 이렇게 그쵸. 앉아서 의자에서 그냥 읽기만 해. 팟캐스트죠 그게. 교수님이잖아요. 팟캐스트? 이게 영화인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는. 다 같이 가야겠어요. 여러모로 저는 성공했어요. 저기 살래요. 오케이. 에어리드다. 직장에서 잘린 마크는 집주인으로부터 $800 월세를 당장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는 경고를 듣고 곧장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통장에는 $300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돈을 뽑으러 갔는데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고장나서 은행원은 마크에게 구두로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인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순간 마크의 뇌 속에서 이유 모를 화학작용이 이렇게 찌릿해가지고 통장 속에 $300가 있다는 걸 알지만 필요한 $800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라서 그런지 $300라는 숫자보다 $800가 있다는 마크의 말을 더 신뢰한 은행원이 그에게 $800를 인출해주고 그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마크는 이제 자신에게 벌어진 그 변화에 어안이 이제 벙벙해하면서 친구를 설득시키는 그런 전개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생상을 해보자고요. 나 혼자 거짓말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돼요. 이 세계관에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건. 일단은 되게 좋아 보이는 집에 가서 그 집이 제 집이라고 말할 거고요. 좋은 생각이다. 네오님은요? 저도 그런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뭘 해야 될까 좀 스페셜한 거 없나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요즘 옷이 좋아서 미쳐버리겠기 때문에 뭐 언젠 안 그랬나요? 일단은 뭐 적립금 좀 받고 제 브랜드도 좀 차리고 이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해서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디자이너의 삶이 되면 되지 않을까. 네오님은 진짜로 제가 네오님의 성격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성공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답변이 되게 다르잖아요. 전 그냥 좋은 집에서 살기인데 여기는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그냥 냅다 그냥 성공 건너뛰고 그냥 집. 목표가 없어요. 저는. 그게 성공이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제 또 디자이너 돼서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고차원적인 성공이세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복권이 당첨됐다고 가서
은행원한테 한 것처럼. 그거는 그쵸. 기본이죠. 그런 게. 좋네요. 종이를 주세요. 근데 당첨됐어요. 근데 그 보면은 경찰도 막 수갑 채웠다가도 사람 안 취했어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돈을 가질래요. 그러니까 저도 꿈을 위한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저는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일단 갖고 시작해야 되긴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귀여운 거는 제가 여기 줄 먼저 섰는데요. 재밌다. 실생활에 쓰기 좋은. TM님이 가가지고 저 여기 예약했는데. 너무 좋다. 어디요? 그 정지선 셰프 하는 딤섬집 먹어보고 싶은데 예약할 자신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너무 좋겠다. 어디든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줄 쫙 써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저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와 핸섬 보이한테 내가 네 여친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 모든 가게에 가서 제가 예약했는데요. 제가 여기 매장 샀는데요. 와 미쳤다. 제가 완전 로맨틱 거리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리치 거리다. 진짜 행복하네요. 행복하긴. 듣다가 느꼈는데 진짜 말 한마디가 힘이 진짜 엄청난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법보다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전제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은 범죄자도 범죄자가 아닐 수 있게 되고 돈도 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부러우면서도 무서운 그런 맞아. 느낌이 갑자기 확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코미디 영화인데 보다 보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그쵸. 돼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맞아요. 하고 있던 것들이 이게 큰 거였나? 그러니까 엄청난 거네? 엄청난 노력이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 혼자 거짓말 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설득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근데 알려줘야 되나요? 잠시만요. 그만 셋이 같이 넘어가도록 가자는 하겠습니다. 거 결렬해요 여기서. 네. 혼자 성공하시고요. 다음 질문 가세요. 아니 못 믿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친한 친구한테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마크도. 저 더그라고 막. 근데 뭐 시도는 한 번도 저도 해볼 것 같긴 해요. 근데 혼자만 알면 너무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당나귀기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제가 굉장히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쪼르르 달려서 말할 것 같은데요? 나 거짓말 할 수 있다. 그쵸. 그 생긴 즉시 말하겠죠. 근데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생각을 좀 해보고 나한테만 주어진 초능력이 맞네? 좀 좋을지도 생각할 것 같은데. 두 분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설명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고양이 보는 때부터 꼭 한 명 이상의 증인을 지금 남기려고. 이게 진짜로요,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혼자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쵸. 이거를 부러워해주고 같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의 그 행복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듣다 보니까 여기도 또 다 그냥 가요. 저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했지 뭐예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빼미님과 네오님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지롱이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은 제 말을 믿어줄까?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이제 안 믿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맞아. 그 세상엔. 맞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말? 그건 뭐지? 그러니까 맞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들 말고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잖아요. 아내는 그래도 설명은 해주긴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해는 안 가지만 그쵸. 그냥 그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 말고는 사실 내 마음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결국 끝나는 걸 봐서 맞아요. 설득은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 마지막에 결혼식에서 친구가 자꾸 딴지 거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몇 회까지 봐왔는데 마지막까지 딴지를. 뚱하고 뭉툭한 코를 가져서 루저가 된 마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병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 남은 여생을 정리하는 참이었습니다.
죽음의 목전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마크가 4, 5세기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모두가 저택을 하나씩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천국의 개념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덕분에 어머니는 굉장히 편안하게 잠이 드셨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날부터였어요. 4, 5세기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그걸 진실로 믿어버리고 모두가 이 사람들에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집 앞을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그쵸. 결국 마크는 여자친구와 더그의 보호 아래 하늘에 있는 남자에 대해 소개글을 작성해가지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이거 약간 저는 기독교의 창시나 기원을 약간 오마주한 거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외국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 기반이다 보니까 그쵸.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면서도 뭔가 기독교인들이 볼 때 모독이라고 느낄까? 항상 이런 걱정과 궁금함을 안으면서 저는 보거든요. 어떠셨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기 위해 가져오셨군요. 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제 오늘 기독교 방송 CBS로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간략하게 하자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이 작가가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체계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걸 되게 잘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그냥 모독이나 뭔가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고 그냥 되게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종교가 있지만 이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맞아. 나쁜 일도 나한테 해주는 거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Q&A 그쵸. 같은 거를 할 때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막 좋은 사람인가요? 막 이러면서 암도 나한테 주고 치료도 해주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처단해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되게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목사? 내지는 나중에 보면은 진짜 예수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수더라고요. 결혼식 그 성당 뒤에 이러고 교회에서 하는데 스타일이 됐을 때 스타일도 일부러 약간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다 아무리 영화라는 걸 알지만 네네. 사실 이제 종교인들한테 그런 신은 절대 불가항력적인 존재인데 일개 그냥 인물이 예수인 것처럼 약간 행세를 하는 게 전 모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군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잘 모르지만 보지 않아서 뭐 그냥 그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은 당연히 대단한 존재지만 그 실제로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사이에 되게 친근한 모습으로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뭔가 표현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빼미님 말을 들으니까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처럼 그린 게 그냥 일부러 오히려 그렇게 그리고 그 장면이 진짜 웃겼어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흰색 가운 딱 입고 왔는데 맞아. 진짜 예수님 아님? 맞아. 그게 너무 웃기고 이게 코미디긴 하구나 약간 잘 어울리던데요. 너무 잘 어울려서 차라리 머리 기르지. 맞아. 근데 맞아요. 짧은 거보다는 너무 웃겼어. 그러면 아까 그 Q&A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 있으면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전 생각 딱 나요. 뭐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요? 이거를 물어보고 근데 그런 싶어요. 것도 물음을 할 수 있나? 어쨌든 사후세계를 아는 사람인데 그쵸. 일단 모든 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의 나는 약간 사주 보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들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사후세계가 좋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맞아, 저도 그렇게 이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면 마크는 또 어떻게 대처했을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어요. 마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직선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조리조리. 맞아. 저는 그걸 영화 보는 내내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럼 다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리려고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크가 결국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어서 좋은 곳에 가도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고 저는 이 감독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많은 Q&A 중에 그 막 마크가 이제 그만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가 죄목인지 죄인지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그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쵸. 괜찮은 건지 맞아요. 약간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우는 아이가 선물 못 받는다고 하면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 고민하듯이 그럼 이 사람 눈에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가 눈물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품에서 오는 것도 눈물일까? 이러면서 그리고 3번 그걸 제가 만약 저기 완전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3번을 카운팅하면서 넘지 않기 위해 무더히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당당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무것도 0번인 상황이라고 하면 한 번은 뭐 하면서 근데 더 2번부터 나대고 사지 진짜 쫄릴 않을까?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서 회계라는 게 생겼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쫄리니까 이제 다시 2에서 0으로 만들려고 도르마무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도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세계관이지만 어쨌든 우리 세상에 종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랑 좀 비춰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각본을 제작하면서 일적으로도 승승장구하고 하늘에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단숨에 스타가 되었지만 마크의 유전자는 여전히 그를 힘들게 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결혼 상대는 마치 로봇처럼 이제 결정사처럼 조건으로 상대방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너 티야? 말하기 행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왜 약간 점점 외모지상주의에 점점 빠지게 됐지? 에 약간 의구심을 품으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자꾸 약간 그게 외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맞아. 비춰지는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일로 갔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플러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전자에 갑자기 엄청 집중하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한 명의 여자만 나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냥 과장을 위해 약간 고증 실패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세계관이 거짓말을 못한 세계관이지 외모가 우수한 사람이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세계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는 자기 가치가 성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애나는 외모가 우선순위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마크가 그 순위에서 이제 떨어져서 그쵸, 아무래도 뭉툭한 꼴을 가져서 저는 그래서 그 마크의 직장 동료 중에 그 재수 없는 애 있잖아요. 그 남자랑 애나랑 둘이가 딱 전형적인 뭔가 상류층의 그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막 사랑해서 막 우리는 결혼을 할 거예요라고 하지만 결국 뭔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 거를 뭔가 비판을 하고 싶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빼미님 말대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걸 중요하게 봤겠죠? 저는 제가 T이지만서도 좀 상처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얘네 말 화법? 상처 받으셨어요? 아니 뭐 그냥 좀 심하다. 근데 왜 뭐가 심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실에서 이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전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런 화법이 합의가 된 상태의 세상에서도 굉장히 보기 좀 껄끄러운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별로다. 근데 완전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맞지? 약간 이런 세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구 타노스 하고 구석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진짜. 구속게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럼 조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저는 상처를 받으니까 당연하게도 그 방어 기제로서 제가 말을 더 세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그걸 근데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너 말 좀 그렇게 세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쫄? 하면서 나도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파국. 그러니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만 가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매너 없이 자꾸 자기를 가치를 하락시키는 말을 하는 애너에게 너는 나와 결혼해야 돼 또는 나랑 결혼해도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마크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랑하는 여자를 손쉽게 손에 안을 수 있었을 텐데 마크는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먹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요? 이 인물이. 너무 멋있었는데 만약 그랬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그 순간 그리고 마크가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듯 저는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모습까지 더 호감이었어요. 인간적인 게 더 느껴져서. 나라면 안 할 수 있을까? 거짓말 할 것 같은데? 진짜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 마크는 내내 외롭고 쓸쓸했겠죠? 거짓말로서 사랑을 얻었으면. 맞아. 평생 그럼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가장 높은 가치는. 그래서 똑똑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마크가 맨 처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나 거짓말 할 수 있지롱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여자를 이제 모텔에 데려가서 우리가 자지 않으면 지구가 종말을 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 여자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럼 당장 지금 하자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마크가 너무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부터 마크라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본능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이 애너에게 청혼을 거짓말로 못하는 장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스스로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세상에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 안 그런 사람은 다 이제 죽어가지고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다시 썸머님이셨다면 그렇게 할 건가요? 못하지 않을까요? 못해요? 뭐를요? 그러니까 그냥 나랑 결혼해야 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못한다고? 네, 거짓말 못할 것 같아요. 거짓말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거짓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귀는 내내 외로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외로움보다는 불안핑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들킬까 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약간 그냥 뭐 내가 납치를 했다거나 돈을 주고 누가 사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위해 평생 살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뭉툭한 코 아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 맞아. 맞네. 수백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스스로를 불안 맞네. 속에 몰아넣는 기분이 들어서 마크는 이것까지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 같다. 멋있었고 박수를 쳐줄 만한 행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세계에 살고 싶은지. 짜임새가 좋네요. 이 기획이. 상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완벽히 걸려들었어요. 왜요? 생각이 좀 바뀌었다. 뿌듯하겠다. 팔랑핑. 배움을 빠르게 습득핑으로 해주세요. 제 생각에 제가 초반에 그냥 이런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아무래도 제 속마음을 좀 돌이켜 보면
예쁘게 말하는 게 저도 요즘 귀찮았나 봐요. 그게 뭔가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 요즘 트렌드가 되고 솔직히 에너지를 더 안 쓰고 그냥 머리에서 뱉으면 되는 게 맞잖아요. 결국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가? 라는 생각은 잘 못 들었는데 요즘 그게 당연시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제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예쁘게 말할 필요에 대해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싶나? 라고 한다면 그런데 똑같긴 해요. 체험권은 갖고 싶긴 하다. 평생 사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이제 확실히 평생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체험권은 여전히 갖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고 저는 마크라는 인물의 아까 같이 마크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끈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여성을 공략하는 끈기요? 그게 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자꾸 깨지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막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외모로. 그러면 솔직히 작아지고 그 친구처럼 그냥 약 먹고 나 죽을래 할 수도 있는데 마크는 그러지 않고 항상 계속 그래도 마주치고 다시 가고 솔직히 제 자존심이면 저는 결혼식까지 못 갔을 것 같거든요. 여자 주인공. 근데 마크도 충분히 슬프지만 그래도 결혼식도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모습이 그렇게 깨지기까지 분명 상처가 있었을 텐데 대단하다. 저는 마크의 그 부분을 가장 높게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루 살아보고 싶어요. 일주일에서 하루로 바꿨어요.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하루 이상이면은 약 먹고 친구처럼 알코올 중독이 돼. 지금 죽어버려. 그러고 이제 그럼 안 돼요. 세상은 소중하니까. 근데 상처를 아무래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살아보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냥 거르는 것 없이 그냥 거리낄 것 없이 내 느끼는 대로 한번 필터링 없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을까요? 살면서? 그쵸. 완벽해 그러기는. 그걸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의 느낌은 어떨까? 그렇게 해도 그러고 엄청 후회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그게 후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보는 경험은 우리 세상에서 못 해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 없이 말하려면 내 생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명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맞아요. 말이죠. 이게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몰라서 아무 말 대잔치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이 세계에서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체험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체험권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여전히. 근데 하나 있어.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교육하려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느껴보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야, 그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야 이거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 이게 사실인데 뭐 어때? 난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이 때론 얼마나 잔혹한지를 좀 정신 차려야 내 힘을 돼. 들이지 않고 역지사지를 한번 느껴볼 기회를 얻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이 영화라도 보여주고 싶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별점을 매겨볼까요? 오늘은 고유 빼미가 인생작으로 가져온 작품이니까 라스트 빼미? 라스트 빼미로 가고요. 제가 피날레 빼미. 먼저 말씀하세요. 저요? 저는 9점 하겠습니다. 먼저 말할 걸. 제가 왜냐면 제 인생 영화 중에 사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근데 보는데 결이 계속 트루먼 쇼랑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루먼 쇼는 저에게 거의 9.8 정도의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보다는 아래의 점수를 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사실 약간 예수님처럼 한 게 좀 아쉬웠어요. 머글의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약간 굿플레이스처럼 완전 새로운 사후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영화를 매끄럽게 따라가기에 조금 부족한 모먼트들이 있어서 깎기는 했지만 웰메이드 힐링 교훈이 있는 코미디 영화 최고. 제가 좋아하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류예요. 먼저 말할 걸 그랬어요. 9점보다 낮은 썸머님의 점수는 빠밤 7점입니다. 그래도 높죠? 아니요. 8점은 될 줄 알았는데 환전 TV. 일단 저는 이 배우님을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 처음 뵀는데 이제 아셨어요? 어머! 아니 그 관장님이잖아요. 어머. 근데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시는 걸 처음 봤는데 거기서도 항상 어디든지 좀 되게 얄밉고 웃긴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감초로. 근데 여기서 너무 뭔가 멋있는 사랑에 빠진 남자 캐릭터로 그치만 웃긴 캐릭터로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삶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은 되게 아첨이나 듣기 좋은 말로 많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와우.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없는 소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세상에 가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마디도 못 하지 않을까? 내 마음에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좀 힘드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도 이제 예쁜 말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그 아이스크림 코에 묻히고 먹은 애기가 나올 때 느꼈어요. 그 애나가 이렇게 닦아주면서 너는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애가 아니다. 네 가치가 있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치 그게 말의 힘이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9점이요. 왜냐면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죠. 그래도 빼미님 치고 진짜 높은 거네요. 그쵸. 10점은 그건 주려면 진짜 매년 찾아보는 영화여야 될 것 같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왔죠 올해. 근데 왜 좋았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뭐 복잡할 때 코미디 쭉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냥 얻어 걸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짜치지도 않고 근데 생각할 거리가 꽤나 많아. 근데 꽤 유익해.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생각할 만한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뭔가 말의 힘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살아감에 있어서 저한테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굉장히 막 어떠한 메시지를 크게 주려고 만든 것보다는 그냥 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애기들 초등학생들 틀어줘도 굉장히 좋겠다. 무해하다. 근데 맞아요. 재밌다.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왜 필요한지 비록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기분을 살피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영화 거짓말의 발명이었습니다. 가볍지만 웃음과 감동이 숨어있는 영화를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려요.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